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힘드네요, 이게. 오늘은 이제 뭐 엄청난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초보 목수분들이나 이제 뭐 가구 제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그래도 하나쯤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뭐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제 가구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단이라는 게 뭐 단순히 반듯하게 잘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가구에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자재 원장 한 장에서 로스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단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재단에 있어서 조기대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이런 종합적인 과정들을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저희가 가구 제작을 할 때도 조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립보다 재단을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 작업물의 이제 퀄리티의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재단 계획을 잘 세워서 재단을 진행하고 조립을 하게 되면은 속도도 더 빠르고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자재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와이드는 1000, 높이도 1000, 뎁스는 300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이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상판, 하부판, 좌우측판이 이렇게 있는데 상부와 하부판 사이에 좌우판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상부판이 이렇게 있고 좌우판이 아래로 들어가고 이 사이에 하부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좌우측판이 쓰고 이 안으로 상부판과 하부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제작 방식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이 세 번째 거 설명하기 쉽게 뭐 좌우측판 사이에 상하부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재는 MD 18T 그리고 뒤에 여기 우라판도 있다고 볼게요. 이 네모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재는 48 사이즈죠. 위에가 1220, 높이가 2440.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300에 1000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고 뒤에 1000에 1000 우라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가로로 먼저 한번 자를게요. 가로로 대략 한 1020 정도, 1020 정도로 먼저 가재단을 한번 할게요. 이 가재단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재단을 할 때 한 번에 1000에 딱 맞춰서 재단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처짐이나 아니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재단 미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보다 한 10mm에서 20mm 크게 해가지고 가재단을 먼저 한번 하는 거죠. 그럼 위에는 이제 1020에 1220이 남아있고 이제 아래쪽은 1420에 1220짜리 자재가 하나 남아있겠죠. 이 1020으로 300짜리를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420에 1220짜리로 1000에 1000짜리 우라를 만들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바로 이 1020을 바로 이 1000에 맞춰서 재단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300을 먼저 재단해도 되고요. 이 순서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본인 작업 스타일에 맞게. 이 1020에 1220을 610으로 반으로 한 번 더 쪼개는 거죠. 왜냐면은 1020에 1220은 우리가 재단기를 밀 때 톱날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는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300 정도가 물리는 거고 이 얼마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잡고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세가 불안정해요. 그럼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고 재단 미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610으로 먼저 한 번 더 가재단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뒷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뒷판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뒷판이 이 뒤로 붙냐 안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측판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 뒤로 붙는다고 볼게요. 그냥
우라판이 뒤로 간다고 쳤을 때 우리는 300이 아니라 282가 필요한 거죠. 그럼 조깃대를 282에 맞춰서 610으로 쪼개놓은 자재를 4개를 만드는 거죠. 뎁스에 대한 재단은 끝난 거예요. 만들어진 자재가 282에 1020짜리 자재가 4개가 있을 거고 1420에 1220짜리 자재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1000에 대한 재단을 해볼게요. 가로 세로가 이제 와이드가 1000이고 높이가 1000이라고 해서 자재가 1004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여기서 좌우 측판 사이에 상부판과 하부판이 붙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8T 두 두께가 빠진 사이즈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 282에 1000이 2개가 필요하고 1000에서 36mm가 빠진 964가 2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정재단을 하기 위해서 조깃대를 1000에다 맞출게요. 조깃대를 1000에다 맞춰서 이 282에 1020짜리를 2개를 자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64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깃대를 964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같은 18T 두께의 자재 2개를 조깃대 앞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282에 1020짜리를 2개를 밀어주면은 뭔가 억지로 964를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18mm 2개가 빠진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상부, 하부, 좌우의 재단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라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와이드와 높이 1000을 재단하면서 조깃대를 맞춰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 1420에 1220짜리 자재를 밀어주는 거죠. 1000에 1000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네모난 박스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재단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부판에 밑으로 좌우 측판이 붙고 하부판이 측판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1000 조깃대 맞춰놓은 상황에서 상부판을 한번 밀어주고 그러니까 18T 하나의 두께만 되고 2개를 밀어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1000에서 18mm가 빠진 982의 사이즈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맨 밑에 하부는 측판 사이에 들어가니까 18T 2개 두께를 대주고 한번 밀어주면 되고요. 우리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1000이 아니라 999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드린 방식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 999에서 18mm 두께가 빠진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래야 조립을 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조립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MDF로 그냥 편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한 건데 현장에서 만드는 가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이냐 아니면은 독립된 가구냐 이런 두 가지 부분까지 지금 한 번에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영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합판 가구도 많이 만들고 무늬목 합판도 자주 쓰고 이런 식으로 단면과 단면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연기 작업을 사실 많이 하죠. 이렇게 45도에서 연기를 주는 작업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작업이든 이거 하나를 만들 때 했던 이런 계산 방법은 동일한 거죠. 미리 구조를 분해해보고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를 계획하는 이런 단계들은 디테일이 달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재 한 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지단을 해서 원하는 치수를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하는 게 결국에는 뭐 많이 해보고 이게 반복 숙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구 제작이나 재단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길 거고 지금 이 설명드린 이 방식이 제가 어떤 모양의 어떤 디테일의 가구를 만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는 계산을 해요. 디테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리 한 원장 하나에서 어떻게 재단을 해서 자재를 뽑을 수 있을지를 미리 항상 고민을 하고 재단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고정형 바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항상 미리 분해를 해서 재단을 조깃대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재단을 끊는다는 건 언제나 동일해요. 제가 일하는 방식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이제 한번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해볼게요. 예전에 한번
석고 시공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뭔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이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는데,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힘드네요, 이게. 독립된 가구와 고정된 가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재단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